안녕하세요. 이시춘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유료 직업소개서 창업과 관련해서 살펴볼게요. 유료 직업소개서 인력사무소는 구직자와 구인자 간의 고용계약이 성립될 수 있도록 직업을 소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흔히 인력사무소, 인력알선업, 헤드헌팅, 서치펌 등으로 통칭되고 있으며 국내외 국외의 인력 알선을 포함합니다. 본 사업은 노동시장 안정과 구직자 보호를 위해 직업안정법 등에 의해서 엄격한 등록 요건과 절차를 따르게 되죠. 자, 그러면 직업소개소의 이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직업안정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과 관련 있으며, 관할 등록기관으로는 국내 직업소개서는 관할 시군 구청장, 지자체에 등록을 하면 되고요. 국외 직업소개서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등록을 하면 됩니다. 등록 등록 자격을, 그 요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유료 직업 속에서 창업을 위해서는 인적 요건과 물적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돼요. 인적 요건으로는 종사자의 구성과 자격과 관련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와 관련하여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로 구분이 되고, 여기에 상담원으로 두게 되는 상담원의 자격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개인 사업자로는 대표자 포함해서 총 2명 이상의 로 구성이 되는데, 대표자와 직업 상담은 1명 이상이 요건입니다. 그리고 상세 설명과 유의사항에 대해서 대표자 본인도 직업 상담원 자격을 갖출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법인 사업자로 대표자 포함 총 4명 이상이 법인 사업자가 가능한데요. 대표자와 임원 1명, 그리고 직업 상담원 2명 이상, 이렇게 해서 4명 이상이 사업을 할 수 있게 되고요. 법인의 경우 임원 1인도 직업 상담원 자격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상담원 자격은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을 해야 되는데요. 가장 까다로운 요건 중 하나이므로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먼저 직업 상담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공인노무사 자격증 소지자이거나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이거나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교원 자격증 소지자라든가 3년 이상 직업 상담 또는 인사 노무 관련 실무 경력자,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직업 소개 또는 직업 지도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라든가,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상담원으로서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등이 상담원 자격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6번 항목의 3년 이상 직업상담 또는 인사노무 관련 실무 경력자와 관련하여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등으로 증빙을 하게 되는데, 담당 업무 내용이 직업 상담 또는 인사 노무와 관련성이 명확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격 사유로 직업안정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아래에 해당한 자는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않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 자세한 내용은 법령을 확인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적 요건으로서 사무실은 10평방미터 이상 약 3평 이상의 공간이 있어야 되고요. 전용 면적 기준이기 때문에 공유 오피스의 공용 공간으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용도와 관련해서 근린생활시설 또는 기타 사무실로 사용이 가능한 용도로 등재되어야 하고요. 건축물 대장을 통해 반드시 확인이 가능해야 하는데, 주택, 공장, 창고, 오피스텔, 즉 일부 지자체에서는 불가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문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무실 위치와 관련하여 주택지역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공장, 창고 등은 허가되지 않은 용도 지역은 불가능하고 도로변에 위치한 상가 건물 내 사무실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보증보험 또는 공제가입과 관련해 유료 직업소개 사업자 보증보험 또는 직업안전공제조합에 가입하는 것은 필수적이며 구직자 피해 발생 시 배상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데 사업자 등록 전 가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과 관련해서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고요. 개인 사업자는 자본금 요건이 없게 되는데 법인 등기 시 자본금 납입 증명 또는 잔고 증명을 통해서 증명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허가 절차 및 단계별 설명과 관련하여 유료 직업시험에서 등록 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되게 되는데 각 단계별로 필요한 서류와 준비사항을 꼼꼼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텝 1으로 1단계로 사무실 확보 및 사전 점검과 관련하여 사무실 임대 및 계약 체결함에 있어서 면적이 10평방미터 이상인지 확인하고 용도가 또 이종 근생시설에 해당이 되면 해당하는 사무실을 확보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건축물 대장을 발급받고 용도를 이종 근린생활의 시설에 등록이 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무실 면적을 실측해서 전용 면적이 10평방미터 이상인지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공유 오피스인 경우이거나 개인 오피스 공간 전용 면적이 10평방미터인지 확인을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례를 살펴보면 인천의 주 에이스 자업은 급한 마음에 주택으로 등재된 사무실을 임대하여 등록 신청을 했으나 건축물 용도가 단독주택으로 나와 있어서 허가가 거부되었습니다. 결국 근린생활시설의 용도의 사무실을 변경하여 용도의 사무실로 변경하여 임대한 다음에 재접수를 하여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게 되었죠. 이처럼 용도하기는 가장 중요한 사전 점검 사항입니다. 2단계로 종사자 확보 및 자격 요건의 증빙이 필요한데 종사자 구성과 관련해서 개인 사업자는 대표자 포함해서 2인 이상, 법인 사업자는 대표자 포함해서 4인 이상으로 구성이 되는데 대표자, 임원, 상담원 등으로 구성이 됩니다. 직업상담원 자격증빙과 관련해서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제출해야 하며 한국산업인력공단 발행한 직업상담사 2급 자격증 사본을 준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경력자 증빙과 관련해서 경력증명서는 전 직장의 인사과 또는 발령부서에서 회사 직인이 포함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게 되는데 증명서에는 인사 또는 노무 관련 업무 3년 이상이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구체적인 담당 업무 내용이 포함되면 더욱 좋습니다.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와 관련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서 발급받아 해당 기간 동안 재직 사실을 증명하면 됩니다. 3년 이상 경력기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3단계로 보증보험 가입 또는 공제조합 가입과 관련해서 구직자 또는 구인자에 대한 피해 발생 시 배상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 보증보험과 관련해서 보험사는 KB손해보험,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등 민간보험사에서 가입 가능합니다. 상품명으로 응을 살펴보면 유료 직업소개서 사업자 보증보험이 되고요. 유효기간은 1년으로 매년 갱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증 금액은 일반적으로 1,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이며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보험자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을 해야 하고요. 가입 절차를 살펴보면 보험사를 선택하게 되는데 위에 예시로 된 보험사에서 그 웹사이트를 접속한 다음 콜센터를 문의를 하면 되겠고요. 구비서류는 사업자 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 산출 및 납부와 관련해서 보증금액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이 되며 일시불로 납부하게 되는데 통상 수십만 원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증권 발부와 관련하여 보험료 납입 후 유료 직업 소개 사업자 보증보험 증권을 발급받아 이를 등록 서류로 제출하게 됩니다.
공제조합은 직업안전공제조합에 가입하는 방법도 있게 되는데 이는 보험가입과 유사한 효력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4단계로 등록 신청서 제출을 하게 되는데 모든 요건을 충족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였다면 관할 시군 구청의 민원실에 등록 신청 서류를 제출하게 되는데 제출 서류 목록은 유료 직업 소개서 사업 등록 신청서와 종사자 명부 및 자격증명 서류, 그리고 유료 직업 소개서 사업소 보증보험 증권 또는 공제가입 확인서, 그리고 건축물 대장 즉 사무실 전용 면적과 용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은 미리 살펴봤습니다.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즉 대표자 명의여야 되고 전대차 및 전대 동의서나 원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표자 및 직업 담당은 사진 3, 4 사이즈로 2매 신청서 및 종사자 명부 작성할 때 부착하는 것으로 필요하게 되는 거고요. 법인 등기부등본은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 필요하게 되고 법인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에 대한 것은 잔고증명서라든가 자본금 명세서 등을 통해서 법인의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직업안정법 제38조 관련 결격 사유 확인서 및 출입국 사실 증명서 등이 필요하고 사업계획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죠. 사업 목표나 운영 방안 등을 간략하게 기술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와 관련해서 최근에 개인정보가 보호법이 시행이 되면서 활용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자체별 신청서 서식을 표준 양식 기반으로 살펴보게 되면 대부분의 지자체는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및 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유료 직업 소개서 사업 등록 신청서를 따르게 되는데 그 서식은 기재사항이 다음과 같습니다. 유료 직업 소개서 소개 사업 등록 신청서 국내와 국외에 해당 사항에 국내 국외 체크 표시를 하면 되겠고요.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그리고 성명,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그리고 주소, 법인명, 법인인 경우에 기재를 하면 되고요. 사업자 등록번호를 적으시면 되고 소개하려는 직업의 종류, 모든 직종 또는 특정 직종을 명시를 하시게 되면 되고요. 사업소 명칭과 관련해서 주, 글로벌 집, 잡 직업 소개서라고 기재를 하시면 되겠고 사업소의 소재지도 기재를 하면 되겠고요. 사업소의 면적은 35.35평방미터로 10평방미터가 넘으면 되겠습니다. 등록 신청 수수료는 2만 원이 필요한데 보통 지자체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업안정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료 직업 소개 사업의 등록을 신청한다고 기재를 하고 연호를 기재한 다음 신청인인 대표자의 이름과 서명 또는 날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유료 직업 소개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을 하시면 되겠고요. 첨부 서류로 이렇게 위에 살펴본 바와 같은 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사자 명부 작성을 살펴보게 되면 홍길동, 김명희, 박철수, 이지혜에 대해서 생년월일과 최종 학력을 기재를 하면 되고요. 그리고 다음 단계로 현장 실사 및 최종 등록과 관련해서 서류 제출 후 관할구청 담당 공무원이 사업소 현장을 방문하여 실사를 진행하게 되고요. 실사 시 주요 확인사항은 사무실 면적과 간판 설치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되고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와 실제 사용 용도가 일치하는지 여부, 그리고 종사자가 실제로 상주하고 있는지,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등 있는 환경인지 등을 확인하고 내부의 사무실 표지판, 상호명이 부착되어 있는지, 등록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무직기, 책상, 의자, 전화, 컴퓨터 등이 구비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실사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최종적으로 등록증이 발급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서류 접수부터 최종 등록까지 7일에서 15일 정도 소요될 수 있으니 지자체 상황에 따라 이 기간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이것보다는 조금 더 많이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그리고 창업 성공 사례를 살펴보게 되면 업종은
건설 일용직 및 기술인력 공급 전문업소 직업 소개서를 운영하기로 하였고요. 전략은 인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직업 상담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퇴직 공무원 출신의 인사 전문가를 직업 상담원으로 채용해가지고 상담의 질을 높이고 공공기관 네트워크를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물적 요건으로 사무실을 건설 현장과 접근성이 좋은 도심 내에서 15평방미터 규모의 일정 근린 생활시설의 사무실을 임대하고 눈에 잘 띄는 간판을 설치하는 등 외형적인 신뢰도도 확보를 했어요. 그리고 초기 고객 확보를 위해서 설립 초기부터 지역 내 건설 현장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구인처를 확보하고 구직자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에 주력을 했죠. 안전교육 강화를 하는데 건설 현장의 특성을 고려해서 매칭된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기본적인 안전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여 고객사의 신뢰를 얻도록 노력했습니다. 성과로 등록 후 1년 만에 연매출 4억 원을 달성했고 일용직 매칭률을 85%라는 높은 성과를 기록하게 되어 구직자와 구인처 모두에게 높은 만족도를 제공하게 되었죠. 철저한 안전교육으로 산업재해를 낮춰가지고 고객사로부터 안전한 인력사무소라는 인식을 얻고 장기 계약 체결률을 증가시켰죠. 적극적인 홍보 및 상담 품질 향상으로 구직자 유입이 활발해지고 안정적인 사업 기반이 구축되었습니다. 다음은 창업 실패해서 했던 사례로 개인사업자 홍모 씨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반 사무직 및 서비스직 직업 소개인데 문제점은 사무실 요건이 미달이 되었어요. 전용 면적이 7평방미터로서 아주 좁은 사무실이었고요. 홍모 씨는 공용 공간을 포함해서 10평방미터가 넘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담당 공무원이 현장 실사할 때 전용 면적만을 기준으로 하여 지적을 받게 되었고요. 상담원 자격 증빙 자료가 미흡하게 되었는데 직업 상담사 자격증 없이 지인에게 부탁해서 경력 증명서를 제출했으나 건강보험 자격 취득실 확인서 등 추가 증빙 자료가 없어가지고 실제 경력으로 인정받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즉 자격 요건을 갖춘 상담원 확보에 실패했고 보증보험에도 미가입을 했습니다. 신청 서류 목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류를 제출하게 되었죠. 이는 필수 서류이기 때문에 즉시 반려 사유가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첫 시점에서 사무실 면적 미달, 상담원 자격 미비, 보증보험 미가입 등 다수의 문제점으로 인해 서류가 반려되었고 급히 사무실을 이전하고 새로운 상담원을 물색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등 두 차례의 재신청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로 인해서 최종 등록까지 3개월 이상 지연이 되었고 초기 임대료 및 인건비 등의 자금 부담이 가중되었으며 준비기간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해 임대료 손실까지 발생했습니다. 결국 사업 시작 전부터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요. 이러한 유료직업 소개소 운영할 때 유의사항을 살펴보게 되면 성공적인 유료직업 소개소 운영을 위해서는 등록 요건 충족뿐만 아니라 법적인 의무와 윤리적인 책임도 중요하게 되는데요. 경업 금지와 관련해서 직업안정법상 건설업, 숙박업, 유흥업 등 일부 업종과의 겸업이 금지되어 있고요. 요거는 사업자 등록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영 보고에 관련해서 매년 1회 이상 사업 실적 보고서를 관할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직업 소개서 사업 운영 상황을 보고하고 수수료 한도를 준수해야 하며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해진 수수료 한도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한도 초과 시에 과태료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며 예를 들면 국내 유료 직업 소개서 사업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소개된 구직자가 지급받는 임금의 10% 이내, 일용 근로자는 일일 임금의 100분의 10 이하 등의 수수료 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서 구직자와 구인자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가 매우 중요하며 개인정보 수집 활용 시 반드시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 대책도 마련해야 되고요. 중개자료 보안과 관련해서 구직자와 구인자 간의 고용계약서, 수수료 영수증, 직업소개 대장 등 모든 중개 관련 자료를 법정기간 동안 보관을 해야 합니다. 성실한 상담과 관련해서 구직자와 구인자 모두에게 허위정보 제공을 금지하며 성실하고 윤리적인 직업상담을 통해 신뢰를 구축해야 합니다.
부가 정보와 관련해서 전문 대행 활용 시 장점인데요. 유료 직업 소개서 등록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워서 전문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창업자도 많죠. 그래서 이를 살펴보게 되면 창업 대행 이용 시 복잡한 서류 작성이라든가 법적 요건 점검, 관할 관청과의 소통, 신청 및 현장 실사 대응까지 통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고요. 소요기간이 2 내지 3개월 소요될 수 있게 되겠지만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면 통상 2주에서 4주 내로 한 달 이내의 기간 내에 완료가 되기 때문에 노력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죠. 비용은 대행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150만 원에서 300만 원 수준이며 보증보험료는 별도입니다. 이는 시행착오로 인한 시간적, 금전적 손실을 감안하면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유료직업 소개서 상업은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며 진입 장벽이 낮은 편이지만 형식적인 접근보다는 철저한 사전 준비와 요건 충족이 핵심입니다. 특히 상담원 자격 요건, 사무실 용도 및 면적, 보증보험 가입은 심사에서 자주 지적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서는 법규 준수를 바탕으로 한 신뢰성 있는 운영이 중요하며 이는 장기적인 사업 성장의 원동력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 명함인데요. 현재는 명함을 다르게 준비를 하고 있느라고 조금 모양이 안 좋습니다. 귀엽게 좀 봐주세요. 이 QR코드를 스캔을 하게 되면 이제 제 카카오톡으로 연결이 되고요. 카페와 블로그 등을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이시춘 행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